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강희의 건강한 채식부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 일을 마치고 마켓에 잠깐 들렸는데 이렇게 싱싱한 열무가 좀 있어서요. 열무김치를 한번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열무를 담을 때 이렇게 풋배지도 같이 섞어서 담거든요. 그럼 맛이 상호 보완을 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그냥 평범한 열무김치가 아니고요. 수박을 갈아서 수박 국물을 넉넉하게 넣은 냉면 육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수박 열무김치를 좀 담아볼까 해요. 그래서 열무가 이렇게 묶여진 양이 달라서 제가 제 거를 좀 소개를 하면요. 6, 7개 정도를 묶어서 한 단으로 만들었네요. 저는 그것을 지금 8단을 준비를 했고요. 풋배추 김치는 2개씩 모아서 묶어 놓은 것을 제가 5단을 준비를 했어요. 이제 손질하시는 거는 다들 아시죠? 이 무가 별로 크질 않아서 저는 무를 좀 자르고요.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셔가지고 저는 이제 깨끗이 여러 번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으로 절이고요.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만 헹궈 준 다음에 이제 김치를 담거든요. 제가 이제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김치를 담을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 집 뒷마당이거든요. 뒷마당에서 물을 아주 많이 잘 틀어놓고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다. 열무를. 배추도 절여지는 속도가 달라서요. 따로따로 씻고 있습니다. 깨끗이 씻은 열무와 풋배추를 제가 한번 소금에 절였다가 다시 한번 씻어서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열무가 이렇게 좀 투명한 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이제 너무 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만지면 풋내가 나긴 하지만요. 이게 이제 소금 간이 다 된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요. 이렇게 좀 투명하게 돼서 질겼던 그 열무가 아주 부드럽게 되고요. 그리고 끝까지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풋배추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조금 질겼는데 제가 마지막에 간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주물렀고 그랬더니 이렇게 좀 낭창낭창하게 아주 좀 투명하게 보이죠. 그러면은 이것도 무르지 않고 김치가 아주 맛있어요. 이제 국물을 좀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. 시작을 해 볼게요. 국물의 빨간 색깔은 피망으로 내줄 건데요. 피망을 제가 2개 적당한 사이즈 중간 사이즈 피망을 2개를 준비를 해서 좀 씻어서 가지고 왔는데요. 이걸 이제 적당히 좀 잘라 주시고요. 갈기 좋게. 또 피망만 넣으시는 것보다요. 한국 고추가 좀 들어가면 맛이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얼려 놓았던 아사기 고추를 이거 적당한 양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. 고추도 다 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현미밥이에요. 제가 한 컵을 준비를 했습니다. 우선 이 정도만 넣고 갈아 볼게요. 준비해 놓은 야채수가 있어서 이 야채수를 한 2컵 넣고 이거를 갈아 줄 텐데요.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물 하시고요. 단맛은 수박으로 이제 대체가 다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넣지 않으셔도 되겠어요. 야채수가 미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. 그냥 물로만 하시고요. 약간 조미료 역할을 하는 이스트 플레이크이죠. 영양 효모를 한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의미에서 한 테이블 스푼만 넣어보도록 할게요. 짜진 피망 국물을요 이 위에다 넣어주시고요. 다 부어주시고요. 색깔이 너무 곱고 이쁘죠. 물의 양은 국물을 어느 정도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정하시면 돼요. 조금 가감하시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으세요. 마늘이 1컵 필요하고요. 이것도 같이 갈아줄게요. 생강 2-3조각 정도. 중간 정도 사이즈의 양파 반 개만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같이 넣고 갈아줍니다. 야채수 준비된 게 있어서도 야채수를 넣고 이 마늘을 갈아줄 텐데요. 없으신 분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 하셔도 되고요. 조미료로 이스트 플레이크 넣으시면 되겠어요.
이거 제가 한 3컵 정도 되는데 다 붓고 갈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것도 이 위에 다 뿌려주시고요. 넣어주시고요. 제가 다른 거는 준비한 게 없는데요. 파는 좀 넣어줄까 하고요. 파가 대파와 실파 중간 사이 정도 파를 한 10개, 15개 정도 준비했는데요. 없으시면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요. 어슷하게 쓰셔도 되지만 저는 모든 게 다 길기 때문에 좀 길게 잘라줄게요. 썰어진 파도 이 위에 다 넣어주시고요. 사실 이 상태에서 소금 간 하시고 무치셔서 그냥 열무김치로 드셔도 되는데요. 저는 오늘 이 야채 국물이 별로 되지 않아서 이제 수박을 갈아가지고 묵국물을 아주 자작하게 할 텐데요. 수박의 양은 여러분이 국물을 어느 정도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준비한 수박 반통 정도를 이제 갈아서 한번 여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수박을 갈기 좋게 좀 잘라야 되는데요. 이게 한 27cm에서 30cm 정도 되고요. 둘레는 한 7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의 수박인데요. 잘 익었는지 모르겠네요. 아주 신선하게 잘 익은 수박이네요. 자, 이것도 갈아줍니다. 자, 이제 이게 두 번째인데요. 갈아진 수박물을 또 다시 김치 위에 부어주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걸르긴 해도요. 걸를 게 없이 다 되고 거품만 사실 남게 되거든요. 자, 이제 이걸 잘 섞어주시고요. 소금으로만 간을 하셔가지고 이제 김치통에 담아주시면 끝이거든요. 사실 국물을 조금 더 하셔도 돼요. 그러면은 이제 냉면 하실 때 그 국물로 냉면을 해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요. 나머지 수박을 다 갈아서 넣으시면 국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아주 그런 열무김치가 되는데요. 제가 한번 소금으로 간을 좀 해볼게요. 수버왕 들어가고 어떤 인공의 단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. 진짜 너무 달고 맛있고요. 이게 제가 한 2큰술 정도는 소금을 넣어줘야 간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. 혹시 더 빨간 걸 원하시면 피망가루 같은 거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색깔이 아주 빨갛고 맛있게 보이는 색깔이에요.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간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. 싱겁게 드시는 분이거나 저염식을 하셔야 되는 환자분에게는 딱 적당한 맛이었는데요. 저는 소금을 한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더 넣어 주었어요. 그랬더니 저희 입맛엔 딱 맞는 그런 김치가 되었습니다. 젓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어떤 단맛이 들어가지 않은 수박만으로 이렇게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열무 풋배추 김치가 완성이 되었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김치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고요. 또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